그러면 제대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 에너비스의 과거 차트입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틀렸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중앙 에너비스가 이런 구간들에서 사람들이 뭐 매집했네 뭐 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진짜 매집이 아니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다? 세력들은 이렇게 관리하던 주식에서 특정한 호재나 재료가 나왔을 때 오히려 돈을 쓰면서 수급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추격 매수하고 싶다. 사람들 심리가 이거 더더더 가는 거 아니야? 뭐 되는 거 아니야? 비만 관련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따라 붙을 때 어떻게 한다? 1차적으로 물량 수익 실현한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정말 이 주식 망했나? 막 이럴 때 다시 한번 팔고 싶은 사람들 물량을 또 매집해서 또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또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또 끌어올리고 팔아먹고, 이걸 반복하는 게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자, 일진파워입니다. 이 구간 이제 뭐라고요? 아, 주가 그냥 관리하는 구간이구나, 요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팔 때는, 세력들이 진짜 물량을 팔 때는 언제다? 이렇게 매집이 끝나서, 진짜 매집이 끝나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을 흔들면서 주가를 팔아 제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여기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정배열이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정배열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배열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합니다. 그럼 차트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요? 정배열이죠. 왜 정배열이 좋을까요? 정배열이 길다는 것은 주가가 옆으로 오래 횡보했다는 거고, 옆으로 오래 횡보했다는 건 뭐다? 세력들이 물량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배열 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매집한 차트일수록, 많이 매집을 준비한 차트일수록 옆으로 횡보가 길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진 게, 차트 정배열이 기네? 라는 것은 곧 이꼬르 뭐다? 세력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강력한 호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관심도와 테마가 높아지겠죠. 시장의 관심도와 테마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수급의 불균형이 나오면서 뭐가 된다?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500원짜리 마스크가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어떻게 된다? 700원으로 다 같이 품절된다. 품절이 주식에선 뭐죠? 상한가 같은 개념이겠죠. 또는 장대 양보. 근데 세력이 700원에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강력한 호재가 터졌고 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돈을 써서 더 물량을 끌어올린다. 거래대금을 터트린다. 세력봉을 만든다. 세력봉이 왜 세력봉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좋은 호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대장주래 할 때 주가를 흔들면서 팔아 제낀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을 하세요? 왜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하세요? 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왜 그런가요? 당연히 이 거래대금에는 개인이 돈을 많이 썼습니까? 세력이 돈을 많이 썼습니까? 당연히 세력이 돈을 많이 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력이 돈을 많이 썼으니까 큰 돈을 쓴 세력이 당연히 메이저고, 우리가 삼성전자 좋아합니까? 중소기업 좋아합니까? 삼성전자 좋아하죠. 세력도 돈 많이 쓴 세력이 분명히 성공시킬 거기 때문에, 주가의 작업을 성공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대금이 큰 주식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성건설을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그맣게 정배열 횡보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안 빠집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의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래 대금들을 빵 터트리면서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호재가 나왔겠죠.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세력들이 여러분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 한 번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 당연히 주가 하한가 가죠. 맞죠? 그래서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 주가를 무섭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팔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들고 있는 물량을 다 한 번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겁도 줬다가 또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겁도 줬다가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겁도 줬다가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세력봉들이 나오고 항상 고점대에서 지그재그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장대 양봉이 생기고 명확하게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고점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횡보 또는 지그재그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세력이 들어왔을 때 절대 한 번에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거래하는데 주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세력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차트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운 게 실전에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걸 수학처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ST 큐브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큐브 어때요? 여기 이 구간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약간 역배열에서 주가가 박스를 막 다지는 것 같은데 이 저점들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상한가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상한가 뿅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가 나온 거 좋은 거죠. 약간 기간적으로도 매물을 이렇게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트의 단점은 뭘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거래대금 차트거든요. 이건 제가 설정하는 법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230억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뭐라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커야 된다. 왜? 세력들도 중소기업보다는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230억은 거래대금치고 너무 작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소기업은 좀 넘어가는구나. 우량한 세력이구나라고 보시려면 통상적으로 최소가 500억이고요. 그 다음은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에서.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어도 거래대금 150억보다 거래대금 1000억이 확실히 우량한 세력이구나. 나를 배신하지 않을 세력이구나.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또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니켈 1호입니다. 어때요? 이 차트는 차트가 좀 괜찮아요. 차트가 왜 괜찮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장기간 정배열로 횡보한 다음에 뿅 하고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막 매물대를 소화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가 진짜 매물대를 딱 소화했어요. 매물대 고점 찍고 매물대 윗꼬리 고점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이 차트의 단점은 뭐다? 세력봉이 140억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세력봉이 만약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었다. 진짜 베스트 차트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 차트는 이런 세력봉들의 거래대금 미달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예시로 그냥 가져온 차트여서 그런데 주가가 193원이잖아요. 그렇죠? 동전주들은 원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좋은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C월드 제약입니다. BC월드 제약. 자, BC월드 제약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 보시면 주가가 거래대금이 안 터지죠. 이 구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구간은 그냥 세력들이 관리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쭉 한번 내려가면서 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뭘 만든다? 차트가 정배열을 만든다. 왜 정배열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정배열은 세력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차트 매물대 소화 찍찍찍찍찍찍찍 하다가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 종목 세력봉이 얼마다? 960억이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최소 500억 넘고 1000억 넘어가면 의미가 있다 얘기 드렸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시가총액이 3,200억짜리인데 거래 대금이 1,000억이 터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감안했을 때 이 1,000억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물량이겠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200억이 시가총액이어도 뭐 유통 물량이라 그래가지고 대주주 지분 빼고 뭐 지분 빼고 뭐 지분 빼고 하면 실제로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은 한 2,000억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1,000억이 터졌어? 라는 것은 누군가 오늘 시장에 있는 물량을 매집하려고 했다면 반 정도는 그냥 매집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00억이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 1,000억이다 하면 3분의 1 터졌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작게 터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차트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인데 주가가 살짝 꺾이는 듯 하더니 또 수렴하고 윗골이 딱 달아주고 떠들어졌다가 한번 빵 하고 때렸습니다. 빵 하고 때릴 때 뭘 본다? 이평선의 배열을 본다. 그죠? 이평선의 배열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뭐 본다? 뭘 봐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는지 봐야겠죠.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매집했을까? 아니면 매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걸로 해먹는 걸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해설해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고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해석이 끝나면 뭘 봐야 된다? 장대 양봉을 분석을 하는데 자,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대금 얼마다? 지금 보시면 이 세력봉이 한 1,200억 정도가 터진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 하나만. 네. 근데 이 시가총액이 얼마다? 2,600억이다. 2,600억에서 1,200억이면 거의 절반이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절반의 물량이 한 번에 돌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네. 이거 재료가 좋고 세력들도 마음 먹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더 가. 이게 아니고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기준과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그게 없잖아요. 그죠? 이 루틴만을 가지고도 많은 매매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 조건.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세력이 관리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봉이 발생을 하면 이 거래 대금에서는 돈은 누가 많이 쓴다고요? 세력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주가를 어떻게 팔아먹는다?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팔면 어떻게 된다? 하한가 들어간다. 그래서 고점대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꼬셔서 물량을 팔아먹는다. 여기까지가 세력주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요걸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 성공하는 기법을 쓸 수 있는지, 왜 세력주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